네, 여야 경제통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우이독경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 있을 주택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어떤지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올 연말까지 더 빠질 거다 뭐 이런 그 취재 발언을 한 바가 있었죠. 일단 두 분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한데요.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서울 같은 곳은 이제 너무 그동안 많이 이제 그 올랐다가 조금 지금 조정받고 있는 뭐 일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저점을 찍은 같은 느낌도 들긴 드는데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오, 예. 예,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미분양이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라든지 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도 낙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물론 뭐 실수요자들한테는 뭐 나쁘지만 않죠. 그렇죠. 가격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이미 이제 분양을 받았거나 혹은 또 투자 수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또 상황입니다. 홍석준 의원도 뭐 길게 갈까로 그렇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원희룡 장관 이야기에 좀 생각이 같은데 지금 뭐 서울하고 이제 지방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급 과잉된 물량들이 지금 이제 좀 소화되는 과정입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공급 물량이 많았는데 최근 이제 1, 2년 사이는 거의 공급 물량이 이제 제로인 상태이고 그런 공급 물량이 이제 조절되는 시간이 뭐 올해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특히 또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금리 문제인데 금리가 미국 그 연준도 뭐 더 이상은 뭐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또 시그널을 좀 보이고 뭐 있고 등해서 금리가 좀 안정 내지는 하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희망을 좀 하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풀리게 된다면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풀리게 된다면 뭐 건설 자재가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죠. 안정적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희망적인 관측입니다만은 좀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를 시점으로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매매 시장이라는 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게 무주택 실수요층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반가운 거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산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게 부동산, 그렇습니다. 아파트 한 채.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노심초사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책 조율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밤에 잠이 안 온다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렵게 분양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또 피해를 통해서 받은 분들이 뭐 현금으로 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렇죠. 주택을 뭐 처분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대출 은행 받아서. 대출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은행 금리는 이렇게 높고 또 기존에 집은 처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진단이 약간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뭐 급작스러운 반등이나 이런 것은 없다.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인데 전세 시장 있잖아요. 예. 여기서 뭐 이제 뭐 깡통 전세 나오고 이제 뭐 전세 사기까지 나와 버리니까 이건 좀 너무 이게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전세 사기 이야기 나왔을 때 정책 대안이 좀 이거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되죠. 그래서 저도 법안을 낸 것이 지금 이제 전세를 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담보를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세권 설정 이제 등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동사무소나 가서 이제 확정 일자를 이제 받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법안을 내냐면은 확정 일자를 이제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이 일에 이제 효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 몇 시간에 예를 들면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몇 시간에 이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수만 건의 또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몇 시간에?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음 날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처리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자동화 전산화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 시와 동시에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도 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도 그렇고 여야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지금 방지 지금 대책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발생한 거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어떤 법의 사각지대로 통해서 사기범이 발생할 그런 우려는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세 이제 시장이 사실은 매매 시장과 되게 연동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매매 시장이 이제 두 분께서 전망해 주셨으면 전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 이제 전세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데 그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에 전세가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목돈을 받아서 이제 은행에 놔두면 이제 은행이 과거에는 이제 고금리였기 때문에 꽤 쏠쏠한 이제 이자 수입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주인으로 봐서는 이제 전세를 놓아야 될 어떤 그런 큰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아서 점점 이제 없어지는 차에 특히 이제 지난번 그 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더더구나 이제 집주인이 전세를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이제 요구가 이제 있으면 이제 이제 줘야 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점점 이제 더 급격하게 전세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저도 서울에 와서 국회와 가까운 이제 여의도와 마포 쪽에 전세를 찾아보니까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네. 그래서 지금 멀리 잠실에서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잠실까지 가지고 정말로? 뭐 이 기회에 또 뭐 강남에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뭐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전세가 굉장히 이제 좀 씨가 지금 거의 이제 말라가고 있다. 특히 이번 이제 부동산이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역전세 문제라든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더더구나 전세가 많이 이제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점검을 해봤는데 아까 홍석준 의원께서 매매 시장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차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제 완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본 게 주로 수도권이 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한번 우리 그 김종배 시선 집중에 그 전화 인터뷰를 할 때 빨리 이제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좀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죠. 예, 말씀을 좀 드렸고 국토부에서 좀 시기별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제,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어떤 뭐 투기 과열지구를 뭐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자의 어떤 분양 어떤 그런 거를 좀 완화를 한다든지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뭐 규제를 많이 좀 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수도권, 서울은 좀 먹힌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확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오르고 있다, 뭐 회복되고 있다 그런 어떤 기사도 봤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먹힌 것 같은데 지방은 거의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대구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그동안 공급 물량이 좀 많았던 지역은 거의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는 얼어붙은 데 비해서 이제 공급 미분양 물량은 좀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급 과잉 물량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소화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네. 지방에는 지방에 맞는 타켓된 새로운 어떤 그 좀 이런 어떤 그 건축 주택 부양 수단 규제 완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금리 부동산 뭐 이 그렇죠. 금리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더 수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매라든지 또 이 거주 이 의무 문제라든지 실거주 의무 문제는 지금 이제 기존 2, 3년 이내 실거주 의무를 돼 있는 이거는 1, 4분기 중에 풀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뭐 그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있는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인류적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역별로 조금 이제 조금 차등화해서 조금 시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께서 이제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 이제 그 최근 시장동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역으로 이런 규제 완화 조치 때문에 수도권 지역 특히 그러니까 일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또 견인하는 이런 어떤 역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기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도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싼 어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이 이런 어떤 조정이 사실은 나쁜 것만 아니라고 제가 이제 모두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좀 이제 연착륙이 되든지 최근에 너무 급속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돼서 관련된 국민들 시민들의 지금 재산권에 좀 굉장히 많이 좀 침해와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 이게 지금 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적절하게 좀 규제를 완화하든 금리를 뭐 건드리든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강남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너무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안 된다. 좀 지역별로 좀 차등화해서 좀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세수 펑크 문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당연히 그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그 세금의 종류가 보면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지방세인데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제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어떤 보유세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그렇죠. 갖고 있는 세목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특히 이제 서울의 구청 같은 경우는 4개 세목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라든지 뭐 또 재산세라든지 또 그 사업소득세라든지 이런 4개 세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전부인 것이죠. 물론 일반 시도의 시구는 다른 또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시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어떤 거래,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은 이제 광역자치단체 이제 세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하한 것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인 거죠.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하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거래가 줄어드니까. 예,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세수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이 문제는 결국은 공시지가 곱하기 이제 공정 가액 비율이라서 그걸 곱해서 결국은 이제 과표가 이제 설정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결국은 지금 원래 보통 80%로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공시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세수 이제 그 조세 저항을 우려해서 60%로 이제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낮춰버린 거죠. 이걸 정상화하면 과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 공시지가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전체의 침체가 결국은 이 세수 부족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종부세 같은 그 세금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사실은 징벌적 과세죠. 징벌적 과세. 그러니까 상속세와 마찬가지지만 이제 종부세는 기존의 토지라든지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 어떤 가액 이상의 어떤 그런 토지 혹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 또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이것도 부동산 이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당시에 만들어질 때 과세 대상자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이 과세의 어떤 성격, 목적에 비해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결국은 이제 공시지가의 어떤 그런 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하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국민들이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 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 종부세 부과 기준 약간 완화하는 법령 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공시지가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그 종부세에 대한 저항은 좀 이제 많이 완화되고 이제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질문이고 네. 이 PF 있잖아요. 부동산 PF 계속 이제 경제에서 위험 그 신호로 PF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던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석준 의원 뇌관이라는 어떤 진단에 동의하세요? 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총 그 금융기관에 지금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29조 9천억, 130조가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 정권 그리고 제2금융권 네. 총 합쳐서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이게 많았던 이유는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고 뭐 굉장히 좀 손쉬운 금융기관의 수익 창출 수단이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면 뭐 너도 나도 다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체율이 지금 상당히 우려할 수준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방금 이제 영훈이 정권사 말씀해주신 정권사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 PF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정권사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제2금융권 예를 들면은 상호금융이라든지 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쪽은 규모에 비해서 PF 대출 이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그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이 PF 부실 대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원에도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부실 사업장을 한 300에서 한 500곳을 정해가지고 집중 지금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가장 지금 현재 좀 우려할 사항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고는 더더군다나 서민 특히 뭐 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원이라는 평가를 쓰는데 이제 앞으로 가파른 상승 기준은 없지만 오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어느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은 이제 연준에 있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연준하고 벌써 우리가 이제 금리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지금 이제 그 한은의 기준금리를 지금 동결을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영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결된 이런 것들이 연준이 낮춘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등단 낮출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이제 안 하겠지만 좀 당분간 좀 동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우리 두 분 여야 경제통 의원 모시고 진행했던 우이독경은 아쉽지만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슈 있을 때마다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고별사로 좀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석준 의원님 어떠셨어요? 예, 우리 김영배 시선 집중에서 이렇게 또 경제 이슈를 가지고 하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어떤 고민거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제 파트너인 또 우리 영호 의원이 워낙 또 이 분야에 많은 또 경험이 있으셔서 아주 즐겁고 아주 그리고 많이 유익한 그런 어떤 토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이독경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